8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문제는 이 북핵 미사일 위기가 우리로서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겪는 최대의 안보 위기이고, 그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강력하다, 즉 군사적으로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과 ICBM으로 지금 미국이나 우리 우방들을 위협하면서 북한이 끌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군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치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지부되어 오던 한미 동맹 구도를 근본적으로 깨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을 말리거나 북한에 제어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의 이런 행보들을 물밑에서 잘한다 하면서 더 세게 하라고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혈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의 핵과 ICBM이 아무리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북한이 그것을 쓰는 순간에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약간의 희생만 각오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의도나 중국의 어떤 장난이 아니라 한미 간에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미국의 의도가 잘 해석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무기 휴가를 갈 것인가? 5일 뒤에 통화한다 했는데 5일 뒤에는 통화를 한다고 과연 약속은 잡혀 있는 것인가? 통화를 하지 않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일부러인지 아니면 작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계속 매일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난을 치다가는 전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경제와 안보 이런 부분을 지켜갈 수 있는 대화를 하기로 희망한다. 이랬다가 또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는 이용호를 안 만나겠다. 북한의 외무상을 안 만나겠다 하고, 당사자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 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또 서로 같은 날 말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이 엊그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원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라는 발언으로 미국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어떤 책임자들이 전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ICBM 1, 2차를 7월 4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쏘아 보내고 난 이후에 한미 간에 벌어지는 이런 혼란상은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성과를 얻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로 입장이 급선회했고, 그 다음 미국은 군사 대응을 강화한다 그러고, 또 한국은 독자 제재를 모색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이 7월 초 베를린 구상으로 발표한 내용과 매우 격차가 있는 내용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M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계속 개발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하고도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나에게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ICBM을 계속 개발한다면 북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치광이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최근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론하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한 붕괴 후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미국의 지금 이 북한의 핵과 ICBM을 둘러싸고 완전히 이 온갖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적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틸러슨은 엊그제 정권 교체나 군사적 옵션을 이렇게 일축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백악관 대변인, 대통령 또 국무장관이 서로 엇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한쪽은 북한을 치고 한쪽은 어르는 일종의 전략적 모성과 베드카 국가 전략을 동원한 이런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발언에도 그때그때 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등 미국조차도 북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에도 지금 한국에 미국 대사를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 주한미 대사를 임명하지 못합니까? 또 국무부에서요, 이런 안보, 즉 북핵 문제를 담당할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고 있어요. 즉 미국이 지금 북핵 ICBM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면서도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를 직접 담당해 가야 될 어떤 기초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내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에 한마디로 불똥은 누가 다 맡게 되느냐? 한국이 맡게 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미 동맹으로서 혈맹으로서 한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좌파건 우파건 철턱같이 믿고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도 천안함을 피격해도 주식은 떨어지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이 말의 어떤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지간한 도발을 하더라도 곧 수습될 거다. 결국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놓고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어떤 핵 위협까지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미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국민부터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해서 실용화시키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하라고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야당이나 언론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 자체도 매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야당도, 보수 야당도 불감증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도 불감증이고 언론도 불감증입니다. 사회 전반에 한마디로 안보 불감증 신드롬이 번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은, 미국은 과거에 한국을 여러 번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45년에 이 미군이 남쪽에 진주하고 소련군이 북쪽에 진주해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남북 간에 나중에 안정이 되면 그때 공동선거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이런 부분이었을 건데요. 당시에 한국의 좌파들은 그 부분을 찬성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민족주의자들 일부는 반대하고 남한만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해서 미국의 반대를 뚫고 남한만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기다리고 신탁 통치가 더 됐다가 북하고 남이 공동으로 합작 정부를 구성했다면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헝가리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그 공동정부는 이 공산당, 사회주의 정부로 나중에 넘어가 버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 합작 정부를 구성했다가 좌쪽으로 넘어진 정권은 대부분이지만 우쪽으로 넘어진 정권은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스가 조금 위기였는데 그리스는 잘 버텼죠. 근데 그리스는 이 폴란드나 체코 같이 이 소련이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하니까 48년에 독립 직전 7월 달에 당시에 미국 군정이 철수를 해버립니다. 고문관 몇 명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일본으로 싹 철수를 했죠.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고요. 그때는 한국에 국방경비대가 있었는데 경찰보다 힘이 더 약했고 사실 군사력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미군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북한이 소련을 지원을 받아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할 때 소련이나 중국은 이거는 몇 합칠이면 끝날 게임이라고 생각을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하늘이 도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노력, 그거 하나만큼은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엔이 참여하게 되고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되죠. 처음에 미군은요, 북한군이라는 걸 우습게 보고 거의 꿩 사냥하듯이 총 메고 놀러 왔다가 평택 인근에서 아주 박살이 나버려 가지고 놀라서 대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휴전을 했지요. 53년에 휴전이 되었을 때 미국이 질려버렸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한 5만여 명 가까이 나왔고 그 뭐 부상자니 뭐니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한국에 자신들의 어떤 병력을 두기보다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휴전 때부터 휴전을 반대한다라는 구실로 미국을 들미를 잡은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잡고 늘어져서 결국 55년입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주어지고 한국군의 무장을 위한 미국의 무기 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미군이 당시 휴전선을 맡으면서 휴전선 근처에 미군이 쫙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이지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켜줘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보기 드문 냉전 이후의 모델이고 또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이 부분을 여태까지 잘 이렇게 보존해 왔습니다. 위기도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지미 카터가 임금 문제로 철수를 하겠다 해서 난리가 났고 그것이 결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해 사건과 그리고 부마 사태 등으로 연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과거와 같은
자신들이 지원해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해온 사례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집착, 또 한미동맹에 대한 대외적 가시,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만큼 옛날만큼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신뢰도 많이 약화되었고요. 보수 정권에서 그 신뢰를 상당 회복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도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천안문 막루 올라간 일을 비롯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보수 정권도 사드 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또 일본과의 티격태격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들이었고, 중국의 한국이 계속 보수 정권에도 경사되어 간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더 떨어뜨렸고, 결국 이제 촛불 시 뒤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면서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표현을 담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을 지지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상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의 남북회담을 제안하는 한국을 보고 이것은 동맹전선에서 이탈을 해가고 있다라고 여길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떤 카드를 보더라도 우리가 말로는 전쟁불사, 군사 옵션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에 핵과 ICBM을 결국은 협상으로 이렇게 타결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한도 최대한 미국을 압박했다가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협상 조건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미국과 미북 협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는 조건에 넣어볼 때, 비핵화라는 말을 넣게 되면 북한은 돈과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모든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과도 자신의 후경국인 중국이 이 협상의 중간에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불편한데, 자신들의 어떤 한마디로 잡아먹어야 될 대상인 한국이 자신들의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협상에 끼어드는 부분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고, 이제 그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권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냐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냐, 이것은 하나도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국의 종북 좌파들만이 북한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 북한에 있어서는 우리 편 조금 들어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 조성이나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하라 마라 안 해도 너네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할 것이고, 굳이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거나 배려하는 모양을 보일 필요가 없고, 너네들은 한국 내에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수십 년 북한의 대남 와해 전략이 일정하게 성공한 단계라고 김정은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이 협상 과정에서 베를린 선언, 또 남북 대화 운전서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집권 석 달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수하게 내뱉어놓은 문 정권의 칼라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칼라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로의 접근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나머지 탄핵이나 이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은 조그마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 정권의 한 60%는 여기에 힘을 쏟았는데 초장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권이 방향을 틀게 되면 그 순간에 아마 이 정권은 우리가 정권 주도력을 상실했다고 온 사방에서 달라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신념 때문이라도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 그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북한에 이끌리는 자신들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굉장히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순간, 즉 한국이 코리아 패싱되는 완벽한 마지막 미북 간의 직접 대화 국면에서도 소외될 것이고 미국에 의해서도 배신을 때렸다라고 치부되면서 소외될 것이고 북한에 의해서는 너네들 여태까지 우리 시다발이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너네들 역할은 없어. 너네들은 내가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어놓고 미군 철수하면 보자고 하면서 내팽개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너네 사드 가지고 우리 애먹이면서 이쪽 저쪽 눈치 본다고 개고생했지. 너네들 필요 없어. 이제 북한하고 우리 이야기하면 돼. 우리는 북한하고 혈맹이지 너네하고는 아니야. 그래서요, 한마디로 지금 6자 회담의 전 당사국들이 한국을 왕따시킬 겁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에 이빨을 부덕부덕 갈고 있을 겁니다. 배신자라고요. 자, 운전석에서 앉아있는데 손님이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은 북한에 미국에 이 직접 대화를 하게 하는 중요한 후시를 제공했습니다. 한국도 찬성한다며. 그래, 우리 너가 하는 대로 한국도 북한 흡수 통일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제재하는 거 반대하고 군사적 옵션도 반대하고 북한하고 평화체제 맺으라며.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해줄게. 너가 말 잘 알아들었으니까 빠져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미국은 나갈 겁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무슨 닭 쫓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미국이 얼마 내라 하면 돈만 북한에 건네어줄 일만 남아있고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무기라도 좀 팔아라고 바지 가랑이라도 잡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우매한 국민들은 뒤늦게라도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때 땅을 쳐봤자 늦을 겁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정신을 차릴 순간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정권이 그러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문정인이 임종석이 등을 다 내보내고 국민 앞에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평화협정이고 나발이고 운전석 티켓이고 뭐고 베를린 구상이고 다 포기했고 미국 간에 대화를 하는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대화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미군 철수는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승자박이 되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정권의 입장들이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한국만 결국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로 입장이 급선회했고 그 다음 미국은 군사 대응을 강화한다 그러고 또 한국은 독자 제재를 모색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이 7월 초 베를린 구상으로 발표한 내용과 매우 격차가 있는 내용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M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계속 개발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하고도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나에게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면은 ICBM을 계속 개발한다면 북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치광이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최근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론하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한 붕괴 후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미국의 지금 이 북한의 핵과 ICBM을 둘러싸고 완전히 이 온갖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과쟁명적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틸러슨은 엊그제 정권 교체나 군사적 알리거나 북한에 제어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의 이런 행보들을 물밑에서 잘한다 하면서 더 세게 하라고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혈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의 핵과 ICBM이 아무리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북한이 그것을 쓰는 순간에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약간의 희생만 각오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의도나 중국의 어떤 장난이 아니라 한미 간에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미국의 의도가 잘 해석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무기 휴가를 갈 것인가? 5일 뒤에 통화한다 했는데 5일 뒤에는 통화를 한다고 과연 약속은 잡혀 있는 것인가? 통화를 하지 않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일부러인지 아니면 작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계속 매일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난을 치다가는 전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경제와 안보 이런 부분을 지켜갈 수 있는 대화를 하기로 희망한다. 이랬다가 또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는 이 용어를 안 만나겠다. 북한의 외무상을 안 만나겠다 하고 당사자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 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또 서로 같은 날 말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이 엊그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원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라는 발언으로 미국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어떤 책임자들이 전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ICBM 1, 2차를 7월 4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쏘아 보내고 난 이후에 한미 간에 벌어지는 이런 혼란상은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성과를 얻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고요.
8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문제는 이 북핵 미사일 위기가 우리로서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겪는 최대의 안보 위기이고, 그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강력하다, 즉 군사적으로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과 ICBM으로 지금 미국이나 우리 우방들을 위협하면서 북한이 끌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군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치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지부되어 오던 한미 동맹 구도를 근본적으로 깨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을 옵션을 이렇게 일축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백악관 대변인, 대통령 또 국무장관이 서로 엇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한쪽은 북한을 치고 한쪽은 어르는 일종의 전략적 모성과 베드카 국가 전략을 동원한 이런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발언에도 그때그때 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등 미국조차도 북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에도 지금 한국에 미국 대사를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 주한미 대사를 임명하지 못합니까? 또 국무부에서요, 이런 안보, 즉 북핵 문제를 담당할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고 있어요. 즉 미국이 지금 북핵 ICBM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면서도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를 직접 담당해 가야 될 어떤 기초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내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에 한마디로 불똥은 누가 다 맡게 되느냐? 한국이 맡게 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